우크라이나를 본격적으로 침공한 러시아군. 객관적인 전력차를 봐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오래 버티긴 힘들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속전속결로 우크라이나를 무너뜨릴 것이라던 러시아의 예상과는 달리 우크라이나 전선 각지에서 거센 저항에 부딪혔고 별다른 성과도 내지 못한 채 오히려 러시아군의 피해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의 전차, 장갑차 등의 기동부대는 강력한 화력으로 우크라이나 군을 쉽게 제압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지만 우크라이나군의 선전에 오히려 수많은 전차와 장갑차가 격파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미 수천 대의 전차와 장갑차를 잃은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전선 곳곳에서 패주하고 있으며 적지 않은 숫자의 러시아 군인들이 포로로 잡히는 등 우크라이나에서 패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크라이나군의 선전은 대통령부터 평범한 청년들과 여성들까지 전 국민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결의와 의지로 굳게 뭉친 것이 큰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의지가 강하더라도 제대로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러시아의 강력한 기갑 전력에 맞선 맨몸의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큰 활약을 펼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미국과 유럽의 각지에서 지원해준 무기의 활약이 컸습니다. 제블린과 엘로우 등의 대전차 미사일은 적절한 장소에서 크게 활약하여 각지에서 러시아군을 격퇴하고 우크라이나를 구하고 있는 것인데요. 최근 한국산 대전차 미사일과 각종 항공무기들에 대해 세계 각지에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갑자기 한국산 무기의 세계에 이복이 집중되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Fact King. 곳곳에서 파괴되고 있는 장갑차와 전차, 우크라이나군과 시민들의 활약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기적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CNN과 BBC 등 각종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불과 사흘 만에 투입한 전투부대의 30%를 잃었으며 주요 목표인 도시는 점령조차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6일 우크라이나 국방부의 보고에 따르면 러시아 전차 146대와 장갑차 706대가 파괴되었다고 밝혔는데요. 보통 전체 전력의 30에서 50% 정도 피해를 본 부대를 전투불능으로 여기고 있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전쟁을 시작하자마자 25에서 30개 가량의 러시아에 대대 전술단이 녹아내린 것입니다. 이번 전쟁에 러시아는 160개 대대 전술단을 동원했고 100개의 대대 전술단을 전투에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사흘 만에 러시아군은 전투에서 30%의 어마어마한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런 믿기지 않을 정도의 엄청난 성과는 서방에서 지원되어 우크라이나군에 보급된 대전차 미사일들의 활약 덕분인데요. 특히 미국산 무기인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은 이번 우크라이나를 구한 세인트 제블린이라는 별명을 얻었을 정도로 큰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LGM-148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은 1996년 미국의 록히드 마틴과 레이시온사에서 합작으로 만들어진 3세대 적외선 유도 방식의 대전차 미사일로 기존의 대전차 미사일이 일직선으로 날아가던 방식과는 다르게 하늘로 올라가 공중에서 밑으로 내리꽂아 공격하는 이른바 타버텍 공격 방식으로 전차에게 가장 취약한 상부 장갑판을 노려 공격하는 제블린 미사일은 최신의 3세대 전차마저 손쉽게 격파할 수 있는 강력한 대전차 미사일입니다. 전차, 장갑차 가릴 것 없이 제블린 미사일의 공격에 수많은 러시아의 장갑 차량이 격파되자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사기를 잃은 러시아 군인들이 곳곳에서 장비를 버리고 도주하거나 탈영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와 제블린을 조합한 해당 그림은 세인트 제블린이라 불리며 우크라이나의 레지스탕스들의 상징이 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엄청난 위력을 가진 제블린 미사일이지만 유일한 단점은 가격으로 발사대 하나에 3억 원 가량의 가격이며 미사일 한 발당 17만 달러로 우리 돈 2억 원이 넘어가는 가격으로 대량 운영이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2억 원으로 수십억짜리 전차를 격파하는 것은 가격 투자 대비 남는 장사로 계산할 수 있지만 일회용 소모성 미사일의 2억 원이 넘는 가격은 돈이 많은 미군조차 보병부대 전부에 제블린을 보급시킬 수 없어 무유도 무기인 M72 로어를 다시 꺼내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적으로 제블린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 너무 비싼 가격이 문제가 되자 갑자기 한국에서 개발한 현궁 미사일로 많은 국가들의 관심이 쏠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한국에서 개발이 완료된 현궁 대전차 미사일은 제블린을 뛰어넘는 성능으로 첫 등장 당시부터 많은 군사 전문가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통력은 제블린보다 100mm나 더 높으며 제블린과 비교했을 때 20년 정도 늦게 나온 현궁은 늦게 나온 만큼 내부의 사격 통제 장치가 더 최신의 전자장비로 설비가 되어 있어 훨씬 더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명품 무기로 인정받고 있는 현궁은 한국군의 근현대적인 무기였던
구형의 106mm 무반동 총과 90mm 무반동 총을 대체하였으며 차후 러시아제 대전차 미사일인 메티스 M도 대체할 예정으로 미래 한국군 보병의 대전차 전력의 핵심 무기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블린과 비교해봤을 때 좀 더 소형이고 경량화되어 있어 운용이 쉽고 유효 사거리, 관통력, 광학 성능, 탐지 추적 성능 등 모든 면에서 뛰어나 수출 경쟁력까지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발당 가격은 1억 원 정도로 제블린의 절반밖에 하지 않아 가격 부문에서 제블린보다 훨씬 저렴하여 제블린을 100발 살 돈이면 현궁은 200발을 구매할 수 있어 구매국 입장에서는 매우 매력적인 무기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실제로 사우디에서 한국의 현궁을 도입하여 후티반군과의 교전에서 매우 큰 전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처음 사우디 측에서는 현궁 같은 주요 무기를 구매했다는 사실을 비밀로 해주길 요구했었으나 사우디 측에서 SNS를 통하여 전쟁 중의 전과를 보여주는 선전 영상에 현궁이 노출이 되었고 현궁의 엄청난 활약에 전 세계인들이 주목을 하게 됩니다. 사우디의 지원을 등에업은 예멘 정부군과 사우디군에서 대량으로 사용하면서 그 성능이 충분히 검증되어 현국 미사일에 관심을 가지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의 위협의 공포는 우크라이나뿐만이 아니라 유럽 전체로 퍼지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군축을 단행한 유럽은 러시아의 대규모 기갑 전력에 공포를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서유럽의 모든 전력을 다 합쳐도 한국군 하나만의 전력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약해진 상황입니다. 나토의 집단 방위 체제는 강력한 연합군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었으나 집단한 보체제에 의존하던 유럽 각국들은 너도 나도 군사비 지출을 줄이기 시작했으며 그 결과 유럽의 개별 국가들의 군사력은 엄청나게 약체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러시아가 고전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아직 전력을 다한 상태가 아니며 실제로 전력을 다한 러시아 군대는 유럽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럽은 러시아의 무기에 대응할 무기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미 한국의 K9 자주포는 유럽의 표준 자주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에서는 폴란드, 핀란드, 에스토니아, 노르웨이가 도입을 했으며 이것은 러시아의 위협에 자신들의 국권을 지키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K2 흑표전차는 노르웨이의 차기 주력 전차 후보로 남아있으며 독일의 레오파드2 A7 전차와 최종 후보로 경쟁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현무 미사일도 러시아의 미사일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하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핵전쟁이 아닌 제한적인 전쟁에서 현무와 같은 위력이 강력한 미사일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의 무기들은 가성비가 뛰어나 성능도 우수하며 합리적인 가격으로 유럽제 무기들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모든 유럽 국가가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돈이 많은 나라들이 아니며 당장 제한적인 군사비에서 들여올 수 있는 무기는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무기들의 우수한 성능 대비 저렴한 가격은 구매를 위한 매우 큰 메리트가 되고 있습니다. 21세기의 전근대적인 정복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던 유럽에서 이번 전쟁은 큰 충격을 주었으며 전 세계적인 군비 확장을 불러올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유럽인들에게 이번 전쟁은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CBS 뉴스는 이곳은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이 아니라 비교적 문명화된 비교적 유럽적인 도시입니다 라고 전했으며 프랑스의 BFM TV에서는 21세기고 유럽인데 마치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것처럼 순항 미사일이 발사되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있습니까? 라고 전했습니다. 데일리 텔레그래프는 이번 전쟁이 잘못된 점은 우리처럼 생기고 인스타그램과 넷플릭스 계정을 가진 사람들 때문이다. 더 이상 가난하고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다. 영국의 ITV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개발도상국 제3세계가 아닌 유럽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언론 매체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유럽인들에게 전쟁은 자신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먼 곳에 있는 중동이나 아프리카처럼 자신들과 다르게 생긴 사람들에게나 있을 법한 먼 나라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장 자신들의 앞마당이 전쟁터가 되었고 위협이 실체가 되어 나타나자 유럽인들은 이제서야 상황의 긴박함을 느끼고 자신들의 전쟁 준비 상황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하게 되었고 한국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매우 큰 힘이 됩니다.